안녕하세요. 우리 진지하잖아의 준세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진지하잖아의 마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정말 오랜만이죠. 네, 저희들이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많이 아팠던 이슈가 좀 크게 있어서 언제 할까 하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한 거의 2주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되었네요. 네. 네. 많이 아프셨었죠. 저번에 전화할 때 보니까 코맹맹이 되셔가지고. 네, 정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건강하고 회복된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번 아파봐야,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감사했구나. 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었던 이번에 고비였습니다. 아마 이번에 마차님 말고도 주변인들 보니까 네. 몸살감이 걸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 마차님처럼 다들 몸살 감기 걸리고 나서 뭔가 깨닫지 않았을까 싶네요. 여러 명이. 아, 건강한 삶이 진짜 좋은 거구나. 이러면서. 진짜 뭔가 솔직히 처음에 알아 누웠을 때는 기분 좋은 것도 있었거든요. 왜냐면 명분이 있으니까 누워서 핸드폰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 좋았는데 정말 1시간, 2시간 흐르고 나니까 어, 활기차게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이었나? 라는 생각이 어, 들면서 정말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고등학생 때 일인데, 네,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였어요. 강의를 듣는데, 아니, 강의를 듣는데, 그러니까 하교하고 나서 집에서 씻고 있다가 네. 갑자기 허리를 삐끗한 거예요. 어, 근육이 놀래가지고. 아이고, 네. 그러니까 막 관절에 문제가 생겼거나 뼈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서 한 3일간 허리가 계속 아팠었어요. 뭔가 제대로 그러니까 앉아 있는 것도 아프고 서 있어도 아프고 계속 아파가지고. 네. 성형외과도 가고 그랬는데 그때 느꼈던 게 제가 학교 수업을 들으려고 50분 동안 앉아 있는 게 이렇게 힘든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되게 그냥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었고 심지어 졸리다고 엎드릴 수 있는 자세를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도 복이었구나. 아, 아, 체육 시간에 친구들이랑 산책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복이었구나. 어, 제가 한 3일간 진짜 계속 아프니까 예민해지기도 했고 네. 공부는 거의 못했었고 안 한 거죠. 네. 못한 건 아니고. 아무튼, 뭐 하나에 집중을 못했었거든요. 그땐. 아, 씻기도 힘들어하고. 음. 맞아요. 정말 자고 일어나서 목에 담만 걸려도 이 목의 유연함이 이렇게 감사했던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하죠, 우리가. 그쵸. 네. 제가 그 이후로 관절과 뭔가 좀 사람 자체가 유연성이 있고 평소에 스트레칭을 자주자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싶더라고요. 특히 현대인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와, 그래도 아마 딱 깨달을 정도만 네, 아프셔서 다행이네요. 맞아요. 심하게 안 다쳐서. 그때가 근육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네. 고3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고3 때면은 계속 앉아 있잖아요. 밥 먹을 네. 때 급식실 가는 길 빼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 활동이 너무 없어서 네. 잠깐 뭐 들으려고 하다가 아, 허리를 삐끗했던 것 같은데. 겨울이었나요? 아니요. 가을이었던가 여름이었던가 했어요. 어, 네. 준비 운동을 왜 하라는지 알겠네요. 예열이 필요합니다. 어느 부분에서나 진짜. 맞아요. 사실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사람이 다시 건강해지고 나서 내 몸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체력 관리, 피부 관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여러모로 피부가 여드름이 많이 나본 사람들이 더 열심히 관리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네. 음, 그러네요. 또 양면성이 있네요. 또 그쵸. 교훈을 주니까요. 네. 물론 건강한 게 최고긴 하지만요. 네,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젊을 때 깨달을 수 있어서 다행인, 네, 우리의 맞아요. 건강 스토리였습니다. 네. 네. 청취해주시고 계신 분들께서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거의 2주 음, 만에 뵈어서 인사드리는데, 기다리셨을진 모르겠지만, 아마 기다리신 걸로, 네, 저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거고요.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게 네. 하셔야 되고요. 네, 가스라이팅 아닙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네, 인사를 나누었고요. 이제 이야기에 들어가 보려 하는데요. 준세연님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가져와 주셨나요? 네, 저는 오늘은 자기 개발에 대한 좀 관점의 변화,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가장 거시적으로 바라봤을 때 제 스토리를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기 개발을 처음에, 그러니까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자기 개발이라는 그 타이틀, 저의 그 타이틀에 속하는 저의 모든 행동들과 양식, 생활 양식들이 자기 개발이 되게 목적 자체가 되어버렸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는 수단으로 바뀐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 그러면서 얻게 된 교훈들, 그리고 네.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제 생활과 제 뭐 정신적인 성숙, 이런 것들을 해보려고요. 네. 오, 뭔가 딱 말씀해주신 내용만 들어도 요즘 저의 생각과 고민과 비슷한 결이라서 더 궁금해지는데 혹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볼게요. 네, 어, 제 마차님이랑 독서 모임도 하고 있고, 네, 몇 개월 전까지는 우리 그 독서 모임에서 계속 자기계발서 위주로만 읽었었잖아요. 네, 경제서나 마케팅 이런 쪽. 네. 근데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문학작품, 고전 소설, 아니면 되게 철학적인 거 위주로 읽다 보니까, 독서 모임과 함께 저도 되게 생각하는 방식이 시야가 넓어졌던 것 같아요. 원래는 자기 개발하면은 막 열정적으로 불태우면서 이 꽉 깨물고 피곤해도 버티는 이런 사람들만 상상했었는데, 네. 사실 잘 생각해보면 지금 내가 대학교 가서 강의 들을 때 내 눈앞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처럼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서 공부하고, 저기 뭐 지나가다가 있는 되게 열심히 일하는 카페 사장님들 봐도 오히려 저렇게 자기의 삶에서 목적을 찾고 자기 개발이라는 거는 되게 그냥 수단으로서 잘 이용해 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저도 그렇게 변한 것 같아요. 제 생활도. 어, 네. 그래서 자기 개발에 초점을 둘 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두기 시작하다 보니까 음, 성과에 대한 거, 그러니까 자기 개발을 해서 뭐 몇 킬로를 뺀다, 아니면 책을 몇 권 읽는다, 돈을 얼마를 번다, 이런 되게 자기 개발스러운 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목표들이 없어지니까 그런 것을 성취해내지 않았다는 것에 원래는 강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그런 스트레스도 되게 줄어들었고, 음,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라는 신분과 제 그런 본업에 대한 성취도가 되게 올라간 느낌이었어요. 원래는 자기 개발이랑 본업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데 이 모든 걸 해야 되니까 일이 너무 산더미처럼 보였고, 이 산더미 같은 일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나는 지금 너무 게으른 것 같아 라면서 음, 다시 자신을 타박하고, 또 결국엔 일을 해결하지 못하고 성취도는 떨어졌고 자존감도 내려가고, 내가 뭐 하는 모든 일들이 나의 미래에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기는 많이 힘들겠구나, 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점이 조금 옮겨지니까 네. 자기 개발은 수단이며 나의 목적을 찾자라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까 대학교에서 주는 과제들이 너무 많아도 힘들어도
일 자체가 많아서 힘든 거지. 막,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24시간이 너무 고통스럽다거나 이러진 않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음, 스트레스 관리가 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성취도가 올라간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제가. 음, 과거에 저는 자기 개발이 배꼽으로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학생이라는 본업은 배겠죠. 근데 자기 개발이 더 커져 버려서 집어삼켜 먹은 느낌? 어, 그냥 자기 개발의 여러 가지 갈래 중에 하나가 대학생으로서 해내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해내는 것들은 나 정도면 가볍게 처리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안일한 생각들. 어, 근데 막상 실제로는 제가 해낸 것들은 없었고, 제대로. 제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다는 게 제대로 음, 해내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지었던 거고요. 막 타인의 평가 이런 게 아니라, 네. 학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시간이나 체력을 투자하거나 집중했을 때 해낸 것들, 제가 스스로 만족해내는 것들이 이전에는 진짜 정말 그 성취도가 낮았었어요. 어, 어, 내가 왜 대학교를 다니는 거지? 이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어. 진짜 말씀해주신 거를 들으니까 그 예전에 은하삐님께서 댓글 달아주신 것이 생각나는데요.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을 버리면 다이어트가 잘 건강하게 되어 간다. 그럴 수 있다라고 남겨주셨듯이 이게 모든 분야에서도 통용되는 것 같아요. 네, 준세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자기 개발에 대한 강박을 내려놓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돌아보니 되어 있더라. 음. 이런 또 연결이 되면서 신기하네요. 네, 그 말씀했던 게 생각나니까 갑자기 제 다이어트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그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제 전반적인 생활 양식에서 그러한 비슷한 관점들이 다 적용되었나 봐요. 다이어트도 저번 달 11월에 2.4kg밖에 못 뺐었고, 원래 3kg 빼기로 했었잖아요, 우리. 네. 근데 그 결과에 너무 막 짜증나거나 그러지가 않더라고요. 오, 오히려 2.4kg를 뺐어, 일단. 문준서라는 사람이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뺐어. 심지어 그 다이어트 하는 과정에서 맛있는 샐러드 집도 동네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오, 어떻게 식단 조절을 하면 내 행복도랑 내 몸무게를 뭔가 양극? 서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게 만들 수 있는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고, 또 운동의 재미도 알게 되었고, 네,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아요. 전반적인 제 생활이. 오. 지금은 2.4kg 뺐다가 0.4kg가 쪘는지 2kg만 뺀 상황이 됐는데, 네. 이제 이번 달에는 제 목표가 체중 3kg 빼는 게 아니라 네. 체지방만 1kg 한번 빼보려고요. 진짜 어려울 것 야, 같긴 한데, 어, 이게 몸에서 체지방만 한 3kg를 빼잖아요, 관리해서. 네. 그러면 근육량이랑 체중이 거의 똑같은데도, 체중이 3kg 정확하게 내려가고, 그게 다 체지방만 빠진 거면, 몸이 그 눈으로 보는 걸 눈바디라고 하잖아요. 네.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 저 지방량이 찐 살이죠. 네. 네, 진짜 찐살. 그러니까 쪘다가 아니라 네. 찐, 진짜 살. 진짜 살. 아, 그럼 이제 그 평소에 몸무게를 학교 가서 재시잖아요. 네, 그 인바디 그 기계가 있는 네. 학교에 가서 재시니까 또 조만간 재러 가셔서 나의 찐 살은 몇 그램인가를 알고 또 추후에도 네, 비교를 해보면 좋겠네요. 네, 제가 사실 주마다 한 번은 하거든요. 오, 인바디를. 네, 근데 최근에 한 저번 주 금요일쯤 쟀던 것 같은데, 목요일인가? 그때 쟀을 때 제가 좀 놀랐던 게, 네, 고작 2kg 뺐는데,
체중도 딱 그만큼만 내려갔는데, 그 종합 점수가 나와요. 인바디에. 네, 그 체지방량, 근육량, 뭐 여러 것들을 다 측정한 결과 값에 따라서 당신은 몇 점입니다. 이런 게 나와요. 네, 근데 원래는 항상 69점만 나왔었거든요. 네. 이게 좀 저한테는 계속 69점으로 고정되어 있었어서 한동안 1년 반 이상. 오, 그래서 저한테 되게 저주의 숫자였는데 네. 이번에 재니까 저번 주에 72점이 되어 있는 이야, 거예요. 3점이나 올라가서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육량은 조금 올라가고 체지방량은 내려가서 와, 진짜 다이어트를 정석으로 잘 빼신 거네요. 네, 너무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몸에 무리도 안 주면서 한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제 점진적으로 빼시면 되겠네요, 정말. 네, 제가 사실 저는 배가 되게 많이 나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동기들이 저보고 최근에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요? 몸매가 벌써? D라인이라서 D라인. 네. D준설이에요, D준서. 요즘 계속 D준서라고 불러요, 친구들이. 그런데 이제 그 D의 크기를 줄여보려고요, 점점. 와, 너무 D. 귀엽네요. 네. 작은 D가 되기 위해서 아, 얄쌍한 D. 맞아요. 또 배만 빠지지 않기 때문에 사이즈가 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이즈가 줄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줄여지면 그 다음에 배가 홀쭉해지는. 네. 배가 진짜 최고의 보루 느낌? 네, 저도 그쵸. 예, 공감이 되네요. 아, 우리 그 네. D를 탈피하는 그 순간 기대해 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또 준세원님께서 자기 개발 강박을 벗어난 썰을 음, 풀어주셨네요. 저 죄송하지만 혹시 저 네. 제 목소리 말고 다른 외부 소음도 같이 들리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 다행이네요. 괜찮습니다. 네. 네. 은근 시끄러워서. 아, 정말요? 아, 네, 가족들이 계신가요? 네, 그렇다고 가서 뭐라 할 수는 없어가지고. 아, 네. 요즘 네, 오디오가 좋아서 네, 딱 들려줄 것만 들려주고 네, 소음은 배제시키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똑똑하더라고요, 요즘. 네, 진짜 진짜. 음, 네, 아무튼 제 스토리를 이렇게 들려드렸고, 네. 마차님은 요새 자기계발이라는 행위? 그런 수단들을 정말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신지. 아, 왜냐면 네. 이번에 아프시면서 누워 계시면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저한테. 이래도 되나 싶어서 아, 있으면서 쉬는 거지만, 아파서 쉬는 거지만서도 네. 누워 있는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이 든다. 괜히 죄책감이 들고, 뭔가 남들은 열심히 살고 있는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마차님도 저처럼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아니었던가 음, 싶더라고요. 자기 개발이 어, 자기 개발이라고 칭한 것뿐이지 뭔가 열심히 산다는 네. 개념 자체를 되게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 어, 내 삶의 행복이 목적이었다면 네. 지금 아프면 당연히 쉬는 게 맞지라고 생각이 들 텐데, 네. 그죠, 그죠. 네, 그런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네. 아, 근데 살짝 소음이 들리긴 하네요. 아니, 아, 네. 준세현님께서 이제 음소거를 네, 하셔서 네, 말씀을 네, 당분간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아, 네. 말씀해주신 것에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그런 경향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 단순히 세상에 콘텐츠를 내놓는다. 좋은 콘텐츠를 내놓는다. 라는 의미보다는 나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괜찮아. 오늘 하루 이렇게 잘 마무리했어. 난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제가 아프고 나서 누워 있을 때 그 열심히라는 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조급해져 왔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열심히가 아닌 제대로 된 잘 만들어진 콘텐츠를 목적으로 해왔었다면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난 휴식이 필요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난 지금 쉬어도 되는 상황이야. 라고 잘 판단을 했을 텐데 너무 열심히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쉼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잘 살고 있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인생을 헛살고 있나? 라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게 되고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또 아프면서 깨달았던 게 준세호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열심히가 아닌 잘 사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겠다. 음, 라는 생각과 깨달음이 또 듭니다. 어, 그쵸.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열심히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끔 뭐 열심히라도 일단 해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시작이 반이다. 음, 일단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할 일을 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 그 말은 원래 열심히 살던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어, 사실 우리가 뭐 스스로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스스로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생각이 다들 자신의 관점, 자신만의 기준에서 바라본 걸 테고 때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걸 보고 지내는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판단할 거고 똑같은 행동을 해도 네. 그래서 열심히 산다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음,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네. 사실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있는지도 판단하기 힘들잖아요, 스스로에게. 네. 그런 이유 때문에 정신과 의사가 존재하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상담 심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책을 읽어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네. 일기를 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을 돌아보기 위해서. 네. 그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돌아보는 기회 아니면 타인의 관점에서 나의 생활들이나 행동들의 행동들을 평가해주거나 조언해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필요한 이유가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있는지 혹은 열심히 살고 있는지 네. 지금 쉬어도 되는지 네. 지금 쉼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워서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정말 생각해보면, 나 자신을 편하게만 해주는 게 그저 좋은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죠? 나는 나를 어떻게 보면 가끔은 냉철하게 평가를 해야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정말 깊게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멋있는 단어를 쓰시는군요. 오늘 책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책을 봐야 하는 어쩐지. 중입니다. 되새김질하다, 반추하다. 근데 네. 원래 자기가 이렇게 책을 읽다가 내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나 용어인데 네. 이게 되게 적절한 상황일 때 있잖아요. 네. 그걸 읽고 나서 근래 며칠 안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다 보면 내 것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진짜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그 뭐 어학연수로 잠깐 캐나다 갔을 때도 네. 내가 진짜 평소에 너무 안 쓰는데 맨날 반복적인 단어만 쓰다가 이 사람의 그 단어가 너무 꽂히는 거야. 어, 계속 생각하다가 내가 딱 그 말을 할 타이밍 와서 바로 하면은 이제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단추하다. 네, 네. 저도 한번 꽂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거를 며칠 안에 쓸 일이 있을지. 네. 네. 아, 있겠죠. 분명히. 네. 또 우리 다음 녹음에서도, 네.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각자가. 네. 복습할 수 있도록. 네. 완전 국어 교육 하는 것 네. 같네요. 국어 국어 교육. 교사처럼. 네.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서 생각이 든 장면이 뭐가 있냐면요. 제가 최강 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거든요. 혹시 준세호님 아세요? 네, 알긴 하는데 이제 출연자나 네.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네. 그 프로그램이 은퇴한 이제 야구 선수들, 프로 야구 선수들도 영입하기도 하고, 또 아마추어 선수들을 영입하기도 하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리그에 있는 선수들도 영입을 하곤 해요. 그런데 이제 성준이라는 그 야구 선수가 들어와서 잘 활동을 하다가 그 시즌이 돼가지고 이제 프로 선수로 뽑혀서 잘 이별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준님이 다른 이제 프로 선수들, 선배님들한테 이제 감사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라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부분에서 그 20, 30년간 프로 리그를 뛰신 야구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성준아, 고마웠고, 프로 가서 열심히 말고 잘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문장을 듣고 뭔가 저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 뭔가 네. 많이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열심히가 아닌 잘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이제 음, 야구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우승을 하거나 점수를 더 많이 내거나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결과가 좋아야 선수의 몸값도 높고 또 그런 구단의 가치도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열심히가 아닌 잘을 말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음, 네, 저도 듣자마자 생각난 게 어제 셜록 현준, 그러니까 유현준 교수님 채널 있잖아요. 네, 예전에 나왔던 영상 보고 있는데, 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대학교가 좋은 게 좋은 거지. 대학생이면 즐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교수님들이 있는 반면, 유현준 교수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음,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것을 알고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보는 그런 경험들이 더 값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좋은 게 아닐 수 있는 게 편안하고 즐겁게만 가다 보면 현실이라는 것에 부딪혔을 때 그게 괴리감이 있지 않나, 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었는데, 네, 제가 생각해도 현실이라는 것이 결국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논리가 적용되긴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특히나 현대에까지 오자면 지금 현재는 더 심하지 않나. 네. 물론 우리가 아까 말한 그 최강야구에서 하신 말씀처럼 열심히가 아니라 잘해라라는 말 자체가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음, 결과주의니까, 네, 결과주의로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이 되게 갉아먹힐 수는 있겠다만, 네, 우리 스스로 잘 생각하다 보면 결과에도 좀 초점을 맞추는 게, 네, 네, 이제 그 결과를 되게 신경 쓰는 것들이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텐데, 너무나도 불행하고 내 스스로가 괴롭다면 결과주의를 탈피하는 게 맞겠죠. 근데 네. 본인이 열정을 가진 영역이면 진짜 결과주의를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 어, 열심히가 아니라 잘해야지 이러면서 어. 할 수 있는 태도가 종종 삶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저도 말씀 듣고 생각난 게 제가 이제 근 1년 동안 서울살이 하면서 콘텐츠도 만들고 어떤 모임도 운영하고 했지만 성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성과가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 뭐지? 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잘하고 있나?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그 과정 중에 들곤 했는데 이제 곧 말씀드릴 거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성과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전까지는 그 성과를 바라볼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뭔가 나 이래도 괜찮아. 내가 마음 편하면 됐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라는 생각으로 그냥 애써 외면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서. 나의 능력이 없다는 거를 내가 입증해버리면 난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난 이제 뭐 해 네. 먹고 살아가지? 라는 현실에 마주할까 봐 너무 무서웠나 봐요. 그런데 이제는 좀 직면할 용기를 얻어서 성과도 나에게 있어 중요하다. 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말씀해 주신 걸 듣고.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보고 싶은 게요. 네. 마차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과는 정확히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시는지, 어떤 영역인지, 그런 음, 것들? 아, 어, 성과라고 하면 이제 제가 다루고 있는 주로 콘텐츠에서 주로 성과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뭔가, 뭔가 표면적으로 보자면 좋아요 수, 재생 수, 뭐 저장 수, 댓글 수, 그리고 뭐 노출 수,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이때까지 했던 것들을, 이때까지 올렸던 것들을 봤을 때, 잘 된 콘텐츠들을 보면, 제가 봐도, 깔끔하네. 흡입력 있네. 지루하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성과가 별로 안 좋은 콘텐츠를 보면, 만든 나조차도 끝까지 보기 힘든데? 뭔가 일부러 대충 만드는 듯한 느낌이 보이는데? 라는 게 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을 정말 시청자의 입장으로 귀찮아하지 않고, 대충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야겠다. 라는 음, 마음을 더 굳게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네. 되게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가 성장하려면 뭔가 필수적으로 거칠 것 같은 생각들을 하신 것 같아요. 어, 제가 뭘 모르긴 하지만 그쪽 분야를. 뭔가 잘 된 유튜버들, 잘 된 인스타그래머들, 그리고 뭐 블로거 분들도 초반에 뭔가 반응이 안 좋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마차님이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성과에 대한 고민들. 네, 사실은, 어, 늘 성과가 좋기는 많이 어렵잖아요. 네. 네. 성과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행위들은 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물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마차님은 성과를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것만 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네. 어, 아까 뭐였죠? 잘 하려고 하는 거. 네. 이런 게 잘 하려고 하다 보면 더 공부해보고 싶은 영역이 생기고 더 어, 연습해봐야 되는 거를 스스로 잘 파악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알 수 있는 거죠. 자기 피드백이 확실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음, 어떤 부분에서 좋은 컨텐츠를 뭔가 선망하고는 있지만 좋은 컨텐츠래. 그러니까 제가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성적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지 어떤 음, 것을 그리고 결국에 애써 외면하지 않고 바라본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상 속에서. 진짜 말씀하신 거 듣고 또 생각난 게, 어, 열심히 하려고 만든 콘텐츠는 그냥 나의 만족을 위해서 만든 콘텐츠에 가까웠고요.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청취자들한테, 팔로워분들한테 진짜 이 얘기, 이 메시지는 꼭 전하고 싶다. 라는 목적을 두고 만든 콘텐츠는 잘 만들어져서 성과까지 좋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방금 준세호님 말씀 듣고, 아, 이 차이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음, 음. 저 방금 저도 들으면서 또 생각난 게 네. 열심히 하는 거는 그저 나를 위해서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가끔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어, 제가 살아가면서 이 행위를 왜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 못 하겠는데 그냥 매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잘,
그러니까 타인의 시선으로 한번 내 행위들과 내 모습을 바라보면 그저 이 사람은 이 행위를 하는 본인에게 취해 있는 것 같다. 어, 본인을 스스로 멋있는 사람으로 정당화하기 위해서 행위하는 것 같다. 오, 라고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네. 한때 책을 그냥 별 의미 없이 읽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언제였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때 제가 책을 읽는 나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음. 음, 사실은 뭐 예민한 얘기를 끌어오고 싶진 않은데, 뭐, 환경 보호, 음, 동물 보호, 이런 것들을 객관성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일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부. 네. 그런 분들도 막 그런 분들을 비판하는 글들을 보면 환경 보호하는 나에 취해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오, 오, 그런 식으로 이게 그런 환경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까지 그런 관점으로 좀 바라봐 보는 게 스스로를 막 비판하면서 막 비난할 필요는 없지만 비판은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확실히 알아야 하니까 네. 그런 태도를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아, 정말 우리 너무 값진 대화네요. 서로 말하고 말하면서 깨닫고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이게 찐 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좋습니다. 네, 이어서 제가 그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구독하고 있는 글이 있어요. 이제 윤소정 대표님이라고 10년째 이제 기획도 하시면서 사업도 이어가고 계신 평범한 여성 사업가이신데 제가 그분의 색깔이 좋아서 뭔가 나다움을 그대로 사업으로 실현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되게 동경하고 그렇게 따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가분이세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의 생각 구독을 어김없이 읽고 있다가 이런 파트가 나왔어요. 대중성과 인디. 그런데 저는 이 주제를 보고 뭔가 윤소정 대표님은 본인의 색깔이 짙고 하고 싶은 그대로 꿈을 실현시키시니까 인디 시장에 가까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의 답변이 놀라웠어요. 어떤 거였냐면요. 그래서 말씀하시길 대중성을 추구할 거면 같이 가자. 그러나 인디 시장으로 갈 거면 응원만 해줄게. 저는 이 말을 듣고 되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어, 가장 동경하고 색깔 짙던 그분이 대중성을 선택하신다고? 라는 음, 생각에서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그 대중성과 인디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음, 오늘 이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대중성, 인디, 난 어느 걸 생각해야 될까? 이걸 생각하고 있다가, 대중성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대중성이 곧 성과가 뛰어남, 이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과가 창작자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의미가 크다라고 느껴진 거죠, 갑자기. 그래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콘텐츠들이나 결과물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대중성보단 인디에 더 가까웠었거든요. 어, 그런데 또 저는 그걸 보고, 아, 진짜 의미가 가득 담긴 콘텐츠는 세상이 좀 늦게 알아봐 주는 거야. 어,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면 될 수 있어. 그리고 어쩌면 정말 좋은 콘텐츠는 오히려 인기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 음, 라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생각이 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어, 뭔가 제가 그닥 안 좋아하는 콘텐츠들, 뭔가 짧게만 끝나는 의미가 그렇게 좀 얕은 콘텐츠들을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 콘텐츠들은 유독 대중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대중성 있는 콘텐츠는 안 좋은 거야. 라는 프레임과 어떤 고정관념이 저한테 무의식 속에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네네. 제가 대중성을 오히려 기피하고 있었더라고요. 음. 음, 근데 그게 저한테 그렇게 계속 독이 되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 그래서 되게 오늘 뭔가 버스에서 그 깨달음이 밀려오면서 되게 1년 동안 내가 어떤 것을 해왔고 어떤 생각으로 자기 위로를 했을지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 네네. 그리고 어쩌면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중적이지 않은 저의 모습을 마주하는 게 무서워서였기도 음, 했을 거고요. 음. 그래서 오늘 성과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 하루여서 되게 의미가 깊었던 하루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말해왔던 것처럼 열심히 말고 잘 성과도 있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잘 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되게 스스로 자기 모순을 찾아낸 거잖아요. 네, 어, 되게 유튜브를, SNS잖아요, 유튜브도. 네, 현대 문물을 엄청 긍정적으로 활용하신 경험 아닐까. 그저 컨텐츠 소비가 아니라 정신적 성숙에까지 이어졌다는 게 오, 진짜 듣는 사람으로서 되게 놀랍고요. 네, 그리고 이게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 자청님께서 네, 역행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의식 해체 이런 과정에서 네, 본인이 스스로 머릿속에서 무의식에서 합리화하고 있는 것들을 깨부숴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조금 거치신 것 같아요. 어, 제가 보기에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성이 되게 뛰어난 컨텐츠일수록 그저 가볍고 별 내용 없고 그저 도파민만 뿜뿜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 진짜 옛날에 흑백 영화밖에 없었을 시절에도 찰리 채플린이란 사람이 흑백으로 웃겼고 사람들을 네, 그 웃기다는 감정 자체가 되게 살아가면서 중요한 걸 수도 있거든요. 즐거운 것 자체가. 음,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의 분야에서는 그게 되게 뛰어난 거고 잘하고 있는 네,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세상에 대학 교수처럼 아는 거 많고 진지한 사람들만 모여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럼요. 네, 그쵸.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고 웃긴 걸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야 세상이 아름다울 텐데 네, 어, 그저 마차님만의 결에 따라서 마차님이 만들고 싶은 콘텐츠들이 아까 말해왔던 것처럼 제대로 잘 만들어진다면 네. 좋겠습니다. 네. 되게, 어, 개인적으로 좀 부러운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오, 왜냐면 사실 저도 성과를 되게 신경 쓰는 편이라서 저는 원래 네. 그런 걸로 스스로를 많이 갉아먹는 편이었는데 어, 정신적 성숙에 관해서는 되게 그러니까 계속 평생 추구할 것 같아요. 그런 성과. 정신적 성숙에 대한 성과 있잖아요. 네. 내가 어떤 생각을 해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나가야지 하는 어, 그런 그러니까 스스로 머릿속에서 있는 벽 같은 것들을 깨부수는 게 진짜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어, 어, 네. 좋네요. 네. 또 이렇게 뭔가 성과도 생각하면서 이제 다음 주도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볼 예정인데요. 네네. 다음 주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조금 열심히가 아닌 잘 콘텐츠를 만든 결과물이 어땠을지도 한번 준세호님과
청취자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 많이 기대되거든요. 네, 마차님은 네, 콘텐츠 만드실 때 시청자의 입장에서 만드실 거잖아요. 이걸 네, 보는 사람들. 네, 저도 그러면 대학생인 김에 과제도 많고, 과제를 열심히만 하지 말고, 네. 교수님이 어떻게 바라볼지를 관점으로 열심히 잘 해볼게요. 오, 좋아요. 네. 그렇게 음, 적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음, 좋아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요. 네, 그냥 그런 생각을 하셨다 했잖아요. 찐, 진짜는 누군가가 언젠가 알아봐 줄 거야. 지금 내가 인기가 많거나 대중적이진 않지만 네, 나는 진짜니까 언젠가 잘 될 거야 라고 네, 이렇게 무의식 속에 그런 회피 본능 같은 게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이게 깨진 게 정말 다행인 게 사실 넓게 보면 유튜브 시장에서 넓게 보면 뭐 과학 컨텐츠 같은 것도 있고 윤소정님처럼 그런 되게 삶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저 주식이나 투자 이런 쪽도 있고, 정치도 있고, 그저 게임이나 뭐, 재밌는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부류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각 분야가 전부 다 그 중에 진짜 정말 흔들리지 않고 부동의 1위, 2위, 3위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제대로 잘 만들면서도 음, 그 영상들 자체에 몰입을 하게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잘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저도 한 번 더 짚어 넘어가게 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보다는 시청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런 걸 보면은 정말 꾸준히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걸 보면 되게, 아, 이 영상 끝나는 게 너무 아쉽다 하는 그런 브이로그들 또는 음, 어떤 너진독 영상들 정말 애청자가 많은 그런 채널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채널이 몇 개 있는데요. 네. 저는 과학 드림이라고 오. 거의 100만 명 되실걸요? 그래요? 네. 오. 그분이 진짜 양질의 컨텐츠를 네. 짧지만 굵게 여운을 남겨주는 콘텐츠를 늘 만드시는 것 같고, 네. 진짜 그분은 그쪽 분야에선 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지식 컨텐츠로만 또 넓게 보면은 네. 지식 해적단이라는 채널도 그리고 브이로그 같은 경우에는 마차님도 보시는 채널인데 네. 유트루님 아, 기가 막히죠. 이게 갑자기 덕질하는 라디오가 돼버렸는데 이게 막 별 내용 없거든요 브이로그에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너무 편하네요 보면 저도요. 이게 네, 사람 사는 냄새가 나서 네. 영상에서 진짜 다 그런 댓글이 많더라고요. 편안하다. 네, 네. 어, 정말 찐의 그 기운이 느껴지면 어느 가치든 다 다양한 가치지만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찐과 남들이 생각하는 찐은 정말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죠. 그 네. 진짜의 기준은 정말 다양하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들은 아마도 우리가 닮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닐까. 맞아요. 공감해요, 진짜. 어, 저는 사실 어제 방 청소를 했는데요. 한 2시간 동안 계속 와, 정리했는데, 2시간 동안요? 네, 유튜브 영상 그 틀어놓고, 네. 네, 유현준 교수님 그 채널, 어, 그 채널, 네. 그 채널 계속 이렇게 재생 목록 만들어서 틀어놓고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하면서 느꼈던 게, 아까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갑자기 까먹었네. 어, 찐? 네? 찐?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리를 하다가 네. 내가 존경하는 인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 눈앞에 유현준 교수님을 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두 명씩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닮고 싶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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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정말 닮고 싶어요. 닮으면 너무 감사한 것 같은? 음. 저는 그 중에 요즘 제일
잘 되신 분인 한국인, 방시혁. 아,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아, 그래요? 네. 음, 음. 정말, 네, 왜 서울대인지 알겠다 싶을 정도신데요.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말씀. 영어로 네. 인터뷰하는 영상 봤는데, 타, 타국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화의 흐름이 네. 주도권을 잡으시는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네. 제가 요새 가장 희망하는 제 이상적인 모습은 말을 조리 있게 또 그리고 지루하지 않게 말할 수 있으며 네. 그러니까 말이든 글이든 내 의도와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어, 싶어요. 음, 근데 또 재미있는 사람, 지루하지 않은 사람, 어, 흥미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 정말 닮고 싶은 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존경하게 되고 롤모델로 삼고 싶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음, 준세훈님께서 그 저번에 말씀해주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주신 그 과학 드림이라는 채널이 거의 100만 유튜버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어떤 시크릿류의 책을 보거나 또는 그런 뭐 백번 쓰기, 김승호 회장님 같은 그런 류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미 내가 그것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해라.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면 이미 우리가 100만 유튜버가 됐다면 당연히 영상 퀄리티가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것이랑도 열심히가 아닌 잘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또 그런 것과 또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지금 내가 현재 내가 원하는 그 왕관을 쓰지 못했지만 네, 일단 왕관을 썼다고 생각하고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는 과정에서 열심히가 아니라 잘하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왜 시크릿이 있고 왜 100번 쓰기가 있는지 알 것 같은 대목이네요, 진짜 이 네, 대화의 네, 네. 중요한 포인트. 진짜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아, 뭐 나는 아직 시작이니까 뭐 음, 이렇게 영상 편집해도 되고 단순히 해도 되겠지라고 하지만 이미 내가 되었다면, 100만 유튜버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아, 내가 프리미어 프로 영상 편집 좀 배워야겠다. 결제를 하고서라도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네,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 마음가짐부터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음, 오, 진짜 와, 놀랍네요. 네, 얼얼하네요. 왜 마지막에 이렇게 꼭 중요한 게 나오는지.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세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는 시청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영상을 만들지만 준세원님께서는 교수님의 입장에서 과제를 제출해야겠다, 만들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고등학교 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우리 둘 다. 열심히 맞아요. 했지만 잘 맞아요.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해 보면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 그냥 저의 의도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제가 좀 문제 풀 때 고집이 있었거든요. 저도요. 제가 왜,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네, 이런 답도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네, 이 한국 교육이 주입식 교육이라고 많이 비판을 받잖아요. 네, 네. 우리의 고집이 우리가 공부만이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 그럼요. 물론 고등학생 때는 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어야 됐지만 네, 뭐 그때는 청소년이니까 못했을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럼요. 근데 우리는 이제 성인으로서 네. 우리의 길을 잘 닦아 나가야겠죠. 아름답게 마무리. 네, 네. 아,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우리. 근데 또 우리 그렇게 못하진 않았잖아요. 네. 중간 정도. 왜냐면 열심히 했으니까. 네, 열심히 했으니까. 중간이라뇨. 5등급 이상이었잖아요, 우리. 네, 그렇죠. 우리 중상위였어요. 네, 중상이었습니다. 물론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지 않는 점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좀 이상한 게 아, 2점대는 돼야 중상이라고 눈물 나네. 말해주는 거 알죠? 아, 그렇죠, 그렇죠. 왜 아, 그러는지. 네, 또 이렇게 뼈를 맞는, 네.
과거 회상이었습니다. 네, 네. 반추해 보았습니다. 네. 아, 저도 하나 끼워놓고 싶은데 단어 생각나는 게 없네요. 아, 네, 솔직한 말씀 좋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가 또 어느덧 거의 한 시간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음, 네,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아, 그러니까 오늘 또 의미 가득한, 깨달음 가득한 대화라서 더 시간 가는지 모르고 대화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진짜 제가 혹시나 팟빵을 업로드하고서 뭐 오디오가 비거나 또는 뭐 튕김 현상이 있거나 할까 봐 듣거든요, 한 번씩. 네, 근데 한 번씩 들으면 아, 나는 이런 말투였구나. 그리고 안 좋은 게 막 들려요. 네, 예를 들어서 저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걸 앞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꺼내야겠다. 라고 하면서 저의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부분을 바라봐서 좀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네, 피드백이었다라는 네, 점에서 네, 피드백이라는 것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저도, 근데 저는 사실 끝까지 못 듣겠더라고요. 정말 왜요? 건너뛰면서 들어요. 아, 그래요? 다 듣다 보면은, 네. 아, 왜 이렇게 말했지? 조금 더 네. 다르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아, 너무 어린 게 티나는데? 라고 생각했다가도, 나 어리잖아. 그러니까 저렇게 말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어, 그냥 뭔가 너무 많은 생각이 떠올라서, 네.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못 듣겠더라고요. 막 배속해서 들으면 좀 낫고, 아, 배속도 방법이 있네요. 네. 네. 배속하면 좀 말을 좀 잘하는 느낌이 좀 더 네. 생겨서, 네. 이번 팟빵은 한번 정속도로 들으시면서 객관적으로 피드백을 한번 자신한테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사실 이번에는 뭔가 마차님이랑 저 둘 다 좀 더 말을 조리 있게 한 편이 아닌가? 음, 좀 음, 음. 싶었어요. 전 대화하면서. 저도, 네. 전에는 막 횡설수설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엔 되게 정리가 잘 된 느낌? 네. 또 느낌이라 했다. 느낌이란 단어를 전 너무 많이 써요. 평소에도. 이거 완전 MZ 같아요. 아, 느낌? 기분? 뭐 이러면서 느낌적인 느낌? 라디오? 팟캐스트? 뭐 아, 또 이번에 발표 어제 했는데 학교에서 네. 발표할 때도 그러니까 뭐뭐뭐? 뭐뭐뭐? 뭐 소집단 수업? 대집단 수업?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말했었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그 생각 나가지고 아, 진짜 완전 주현영 그 자체였어가지고 아, MZ스럽게 또 발표를 하고 오셨네요. 네 아, 좋습니다. 네, 또 이렇게 피드백을 나 자신한테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맞아. 대학교 저는 최근에 든 생각이 이 학과를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아, 제가 교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도 네. 윤리교육과라는 데를 가서 이 학과가 아니었으면 고민하지 않았을 거시적인 문제들, 인생에 대한 문제들을 여러 사상가들의 관점에서도 대입해보고 나만의 관점도 한 번씩 생각해볼 거고 네. 또 좋은 교수님들과 좋은 동기들, 좋은 학과 분위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많이 깨닫고 있거든요. 어, 어, 그래서 음, 뭐 가능하진 않겠지만 좀 저만큼은 그러니까 세상이 따뜻해지길 바라진 않는데 네. 저는 좀 삶을 따뜻하게 살아야겠다. 주변 어, 사람들한테도 저 스스로한테도 좀 스스로한테 조금 냉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음, 네, 그래도 좀 세상을 이롭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제 이익도 챙기면서 세상을 좀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고 싶어졌어요. 어, 어. 같이 가는 너무 한국인 같다. 그 꼬운대 마인드 같지 않아요? 아니요. 같이 가야지 이러면서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이제 또 이전 팟빵에서 준세원님께서 그 제주에 사시면서
뭔가 이전에는 조금 안 좋은 것들이 보였다. 수도권에서 살고 싶은 느낌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뭔가 제주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상들과 장점들을 많이 뽕을 빼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맞아요. 또 그런 태도를 갖다 보니까 네. 좋은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이 학교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점들. 어, 그럼요.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준세호님께서 몇 년 이내에 서울에서 자취를 하신다고 하면 서울에서 완벽할 순 없잖아요. 그리고 그 완벽하지 않은 단점들이 있을 텐데 그 단점들은 지금만이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감사하면서 아프지 않고 잘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아프지 맙시다, 진짜. 아프지 맙시다. 관절 조심, 감기 조심. 감기 조심, 환절기 조심, 네. 네. 음식 관절 조심, 조심, 네. 네. 뼈 건강. 조심, 네. 그냥 다 조심, 차 조심, 맞아. 저도 햇빛 조심. 요즘에 네. 그 비타민 챙겨 먹고 있어요. 올리브영 오, 세일하길래 네. 멀티비타민 남성용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오, 그런 거 있길래 뭐 챙겨 먹고 있는데 사실 뭐 달라진 게 느껴지진 않지만 네. 비타민 먹으면서 제 피부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몸에 이 필요한 무기질들을 잘 채워 넣는다는 그 성취감이 은근히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기분을 더 잘 느끼려고 이제 앞으로 운동도 좀 더 꾸준히 해보려고요. 오, 비타민 너무 좋은 자기 관리네요, 진짜. 네, 사실 안 챙겨 먹게 되잖아요. 그쵸. 네. 네, 네, 그래서 저희 건강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도 건강은 정말 하셨으면 좋겠고, 네. 비타민 같은 것도 기회 되시면 챙겨 네. 드셨으면 합니다. 네. 오메가3 이런 거. 오메가3. 아, 밀크시슬. 밀크시슬이 어떤 거예요? 아, 밀크시슬은 무슨, 제가 알기로는 무슨 고래들이 먹는 새우 같은 데서 나오는 어, 아니면 식물성도 요즘 많이 팔아요. 환경 문제 때문에. 음, 근데 식물에서 추출한 게 좀 더 비쌀 거예요. 그 고래들 먹이 뺏는다고 그런 걸 좀 덜 하긴 하는데, 네. 아무튼, 그러니까 좀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간 기능에 도움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거 먹고, 그러니까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좀 금주하면서 그런 거 먹으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만의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오, 와, 전 다양한, 의사가 아닙니다. 다양한 것들이, 네, 나오고 있네요. 약품으로도. 네, 밀크시. 저는 귀찮아서 그냥 멀티비타민만 챙겨 먹으려고요, 일단은. 저도 비타민 C만 먹고 있어요, 아직은. 그, 가루로 된 거 드시나요? 네, 그, 메가도스라고, 네, 메가도스라고 해서, 그 비타민, 메가도스인지 모르겠어요. 네, 광고이신가요? 아니요, 비타민 선물 받은 건데요. 네. 음, 네, 이제 원래 보통은 비타민 하나를 드시면 1000mg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마 3000일 거예요. 네. 음, 그래서 조금 고함량 비타민 C로 하루에 하나씩은 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막 나중에 30대, 40대 되어가면 피부 관리에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싶거든요. 네. 그러면 올리브영이나 뭐 다른 인터넷에서 파는 그 히알루론산이 막 작은 병에다가 액체로 된 것도 팔더라고요. 어, 비타민 액체로 된 것처럼. 네. 그런 것도 챙겨 먹고 하고 싶어요. 우리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장수하겠네요. 네. 네. 해야죠. 150살까지 살아야죠. 150살. 제 살아, 목표입니다. 150살까지 살기. 저도요. 저도 한 그 120 이상. 200살은 조금 과한 욕심이라고 한다면 네. 150살은 꼭 해내겠다. 나 해내겠다. 건강히 죽겠다. 건강해 죽겠다. 무병장수합시다. 네, 정말. 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한 주제에 있어서 제가 또 생각난 게 있는데요. 네, 우리는 말이 정말 많죠? 네, 청취자분들. 연결이, 커넥팅이 너무 빨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요. 제가, 저번 주인가? 어느 때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다이소가 보였어요. 근데 네, 다이소 보이는데,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음, 그래서 다이소 막 벽이나 이런 데에 막 크리스마스 장식 이런 것들을 붙여놓으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 용품을 팔고 있다라는 거를 강하게 어필하는 듯한 그런 네네, 외관인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와, 다이소 같은 대기업들도 이렇게 매월 매월 노력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음, 나는 진짜 뼈아픈 사실을 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소뿐만이겠습니까? 스타벅스, 뭐 다이어리 이런 거 출시하죠? 이렇게 대기업인데. 아트박스, 네, 아트박스, 뭐 카페들, 시즌 네, 메뉴, 시즌 상품 다 개발하잖아요. 12월, 맞아요. 1월, 2월, 3월 모든 달에.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잘 굴러가는 대기업도 매월 매일 노력을 하는데 올리브영도 올리브영 세일 매일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노고입니까? 안 해도 되는 맞아요. 건데. 이런 거 보면서 많이 반성도 하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유지할 수 있는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쵸. 사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기업들은 직원들한테 돈 주어서 직원들한테 일하라고 채찍질을 하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채찍질을 돈 안 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우리가 스스로 사장님이면서 노동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열심히 해봅시다. 역시. 아, 그리고 크리스마스 얘기 나와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파티를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동기, 우와. 2학년 친구들이랑. 네, 강의실을 막 꾸밀 생각인데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한 번도 크리스마스 파티를 준비해 본 적도 없고, 네. 네, 그래서 너무 낭만이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 그리고 컨텐츠로 그거 하기로 했어요. 어떤 거? 예전에 중학생 때 무슨 기술과정 시간에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네, 뻥튀기 과자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초코펜이나 이런 걸로 친구의 초상화 그려주기. 너무 좋은데요? 그거 하고 이제 한 번에 모아서 사진 찍고 하면 얼마나 귀여울까 아, 싶어서. 똑같은 거 아니에요? 조사모들. 그러니까 네. 뻥튀기에 이렇게 구멍 살짝 작게 뚫은 다음에 실 아, 같은 데에서 가랜드처럼 만들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네. 인증샷 꼭 남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듣기만 해도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 네. 어, 근데 꼭 후기 또 팟빵에서 남겨주세요. 네. 저 나중에 꼭 성공해서 제 집을 갖게 되면 네. 파티 같은 거 자주 열겠습니다. 저 파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네. 우리 준세호님, 우리 이렇게 집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깜짝으로 보실 수 있길. 네, 당연히 집이 우리 많이 집에는, 네, 커야겠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네, 미래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청취자분들이 일단 오면 한 100명은 올 테니까 그쵸. 그래도 한 집이 좀 많이 10만 명 넓어야 될 것 중에 같아요. 100명 오겠죠. 네, 10만 명. 네, 선착순으로 받아야죠. 너무 네, 많으니까. 투기를 이제 써야죠. 얼마나 간절하신지, 얼마나 네, 오고 싶으신지 선별해서 무접이네요. 네, 잘하겠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네, 말고 열심히 잘할게요. 잘 해야죠. 네, 네. 수영장도 있는 집에 이렇게 네, 단체로 수영 대회도 하고 어이가 지금 없네요. 어떤 토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우리가 찐 마무리를 할 타임이 왔는데요. 이제 네, 은하빛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혹시 준세원님께서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잠시만요. 네, 왜 천천히 하세요. 웃으시려고 하죠? 네, 천천히 하세요. 우참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있잖아요. 네. 1시간 반이나 얘기를 했네요, 우리가. 알고 보니. 아, 정말요? 네. 네, 은하삐님 댓글 읽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우선 마차님께서 여러분은 어떨 때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화가 났을 때 바로 글을 쓰는 모습에 내가 나름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면 저도 모르게 짜증부터 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럴 때 심호흡하고 제 비공개 카페에 왕창 글을 쓰면서 화를 풀어내거든요.
그럴 때면 잘 참았네, 잘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줘요. 되게 건강한 방식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준세호님께서 쭉 제주도에 사셔서 제주도에서의 생활에 대한 장점보다 단점을 생각하시다가 이제는 제주도의 모든 장점들을 취하자라는 말씀을 듣고 완전 공감했어요. 저는 거제도라는 섬에서 살아서 인프라도 별로 없고 젊은이들이 많이 없어서 싫다고만 생각했거든요. 음, 그런데 요즘에는 저도 준세호님처럼 지금 사는 곳의 장점을 마구마구 생각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마음먹기 나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는 취업해서 타지로 나가기 전까지는 거제에 있는 모든 장점들을 다 쏙쏙 뽑아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외로움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너무 공감도 되고 생각이 많아지는 말씀이더라고요. 성장하려고 하는 일인데 너무 고독하고 외로워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다른 애들은 다 노는데 내가 이러는 게 맞을까? 하는 현타도 오고 외롭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면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계신 우리 마차님과 준세호님을 보면서 내가 혼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그냥 마차님과 준세호님 존재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외로움이 상쇄되는 것 같아요. 외로울 때면 나와 비슷한 사람과 대화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준세호님 수상소감 잘 들었습니다. 역시 존재. 수상소감은 그 마지막에 제가 네. 마무리 멘트가 너무 수상소감 같았어서 그런 거죠? 네, 저희가 또 이제 제가 수상소감 아니냐고 약간 놀렸었거든요. 네, 그 기억나네요. 네네. 근데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따뜻하군요. 네. 저희 존재 자체로 감사하다고 하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 거제도에 감사합니다. 사시는지 몰랐어요, 저도 네나피님. 몰랐는데, 저 완전, 진짜. 와, 와, 거제도? 거제도? 지도에 어디 있는지 정확히 찍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네, 저도요. 어, 그 여행지로, 젊은이가 정말 없을 것 같네요. 네, 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어, 진짜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또 큰 특혜일 수도 있겠네요. 거제도에 살면서 그 기간 동안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뽕을 다 뽑고 이제 나오시면 더 큰 의미를 선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맞아요. 어, 좋습니다. 또 초반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은하삐님께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언제 느끼냐 하는 질문에 화가 났을 때 그냥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것보다는 글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왜 이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 감정 음, 일기를 쓰신다라고 했는데 되게 이 방법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머릿속에 있는 뭉뚱그려진 생각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글로 표현을 하면 정말 저도 그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였구나.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였구나. 이걸 깨닫게 돼서 되게 신기했어요. 음. 저는 비슷한 방법으로 네. 제가 조금 대화하면서 이 친구의 방식대로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라고 음, 생각한 그 친구의 관점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친구와 그 친구의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친구였으면 뭐라고 생각했었을까? 지금 나는 이걸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줄 것 같은 느낌? 음, 근데 실제로 그 고민을 친구한테 말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말을 해주고 음,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저는 좀 그러니까 어쨌든 감정 일기를 써보는 것도 네, 제가 친구의 관점으로 적용해보는 것도 네, 어쨌든 나의 일을 제3자의 일처럼 객관화시켜보는 과정인 거잖아요. 네, 그런 과정도 감정 조절이 많이 힘든 저희 같은 부류는 네, 많이 많이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네. 평생 하지 않을까요, 아, 아마도? 평생 해야죠, 네, 이거는. 저희가 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진 않으니까. 네, 네. 정말 아무리 돌을 깨우친 분이라도 매일매일 꾸준히 돌을 닦아야 하는 것처럼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제3자의 입장으로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을까, 잘 했을까를 보는 방법은 약간 메타인지가 높으면 유리한 음,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하신 그대로가 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잘하고 있는지가 곧 메타인지인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메타인지를 갈수록 성장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메타인지 저도 되게 살면서 제가 더 많이 깨우치고 싶은 부분이라서 네,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러게요. 요즘 또 제가 읽어보고 싶은 책은 어떤 딱 뚜렷한 책은 없지만 읽고 싶은 책의 카테고리가 있다면 디지털 디톡스 부분이랑요, 메타인지 이 두 음, 개의 책은 올해 안에 사서 한번 읽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정보를 습득하고 싶어가지고 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이참에 제가 읽어보고 싶은 카테고리를 몇 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글쓰기, 아, 글쓰기. 글을 잘 쓰는 법, 네. 어떻게 읽는 사람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말하기. 어, 이렇게 말하기. 두 가지랑 저도 메타인지는 마찬가지로 네. 왜냐면 말하고 글 쓰는 게 메타인지가 발달된 사람들이 잘하더라고요. 아, 네.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음, 잘 파악하는 사람이니까 글 네네.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쓴다는 건 네. 메타인지가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런 게 음. 이렇게 연결돼서 저도 디지털 디톡스에 대해서 읽어보고 싶었는데 네. 사실 요즘 너무 스스로 잘하고 있어서 아, 책의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디지털 쪽으로는 조절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현상이네요. 제가 혹시 읽으면서 좋은 어떤 연구나 그런 정보가 있으면 또 여기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은하삐님 다시 한번 이렇게 정성과 사랑 가득한 네, 댓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달아주실 거죠? 네, 다셔야 합니다. 하셔야 합니다. 은하삐님 책임이 있습니다. 네, 원래 10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하면 엄청 뭐라고 하는 거 알죠, 사람들? 아, 우리 무섭네요. 잘해야죠. 열심히 하면 안 잘해야죠. 되고. 열심히 말고 잘해야죠. 괴물 같은 인간들. 아, 괴물 같은 인간들. 좋습니다. 네, 오늘 대화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준세영님. 네, 저도 우리 좋았습니다. 그럼, 네,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준세영님, 그러면 마지막 인사 멘트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수상 소감을 네, 발표하게 되었군요. 수상소감, 네. 식물, 뒤에 있는 식물 감사하고요. 네, 줄기 감사하고요. 뿌리 감사하고요. 좀 어이가 없고요. 우선 다시 한번 은하빛님 댓글 되게 감사하고요. 오늘 대화가 진짜 둘 다 뭔가 정신적 성숙 이런 네, 과정을 거친 이야기 에피소드를 연계지어서 스스로들의 결론을 공유한 것 같아서 네. 이 팟빵을 시작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좀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주제였었으면 네, 그런 대화였다면 좋겠고, 네, 댓글은 이렇게 은하삐님처럼 길지 않아도 편하게 달아도 좋으시니까, 저는 무슨 댓글이든 좋으니까 네,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네. 혹시 좋아요와 댓글, 네, 네. 혹시 은하삐님께서도 긴 댓글이 아니어도 되니까요. 네. 너무 강박 갖지 마시고요. 네, 편하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은하삐님 긴 댓글을 한 번에 적으실 리가 없을 것 같아서 혹시 막 3일에 걸쳐서 나와의 채팅방 들어가가지고 카톡에서 막 아, 첨삭하면서 적으실까 봐 걱정돼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 부담 안 드릴 테니까 네. 네, 편하게 적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이제 긴 댓글을 달고 싶다면, 또 그렇게 말하면 오케이, 오케이. 자, 네, 마음대로 네, 적어주시면, 마음대로 네, 적어주십시오.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거나 적어주십시오. 진짜 하트 하나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정말 찐으로 우리가 이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 지금까지 이렇게 긴 이야기를 같은 호흡으로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진지아의 우리 아, 진지하에? 좋았는데. 다시. 네, 지금까지 우리 진지하잖아의 마차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진지하잖아의 준세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